우리는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싸울 수 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의 첫 빛이 지평선을 간신히 뚫고 나옵니다. 안개 속에서 한 명의 외로운 사무라이가 목검을 꽉 쥔 채 서 있습니다. 그의 호흡은 안정적이고 마음은 날카롭습니다. 끊임없는 훈련의 세월을 통해 다듬어진 그의 모든 움직임은 정교합니다. 그는 전투를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위해 훈련합니다. 무사시에게 훈련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습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매 순간에 접근하는 방식, 이것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승리와 패배, 자기 통제와 자기 파멸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철학이 단순한 검술, 그 이상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열쇠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자기의심, 산만함, 두려움과 같은 전투를 무사시가 전설적인 결투에서 승리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가 모든 싸움에 임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규율, 전략, 통제력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미야모토 무사시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 자체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60번이 넘는 결투를 치렀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위대한 전투는 다른 검객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규율, 적응력,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발전의 철학을 다듬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진정한 적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나약함, 즉 망설임, 게으름, 두려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전쟁터를 넘어 우리의 마음과 감정,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길잡이를 제공합니다. 이제 그의 철학이 어떻게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나아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무사시의 철학은 전사나 무술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사무라이와 진검승부의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철학은 단순히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보편적이며 오늘날의 비즈니스, 창의성, 자기 개발,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는 진정한 전투는 무기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치러지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미루는 습관, 자기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그가 전장에서 마주했던 전투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그가 실천했던 원칙들은 누구든 개인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떤 분야에서든 탁월함을 성취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무사시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자기 규율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얻을 수 있는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규율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공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는 안락함을 거부하고 사치를 피하며 자신의 길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쓸모없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썼습니다. 이는 시간 낭비하는 습관, 해로운 인간관계, 복잡한 생각 등 당신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제한하고 무의미한 오락을 피하며 진정으로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평범함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무사시가 남긴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강인한 정신력입니다. 그는 두려움과 감정이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 마음속으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죽음에 집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환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망설임이나 의심이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항상 차분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결투에 임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마음가짐은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고 행동을 취하고 대담한 결정을 내리며 역경을 헤쳐나가도록 돕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든
삶의 어려운 결정을 내리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든 주저없이 행동하는 능력은 성공한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는 또한 단순히 기술의 숙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통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숙달이란 끊임없는 학습, 개선, 자기 인식을 요구하는 평생의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를 알면 만 가지를 알게 된다고 썼습니다. 이는 무술이든 글쓰기든 비즈니스든 어떤 기술이든 하나의 규율을 진정으로 통달하면 삶의 다른 모든 것에 적용되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훈련과 규율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 도전 과제를 다루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최고의 운동선수, 예술가, 기업가들이 모두 엄격한 루틴과 평생 학습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취를 목적지로 보지 않고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으로 봅니다. 무사시가 철학에 남긴 가장 위대한 공헌 중 하나는 오륜서입니다. 말년에 쓰인 이 책은 단순한 검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 규율, 인생 통제력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에도 기업의 리더, 군사 전략가, 자기 개발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각각 다른 요소를 상징하는 5개의 장으로 나뉩니다. 기본을 의미하는 땅, 적응력을 의미하는 물, 공격성과 갈등을 의미하는 불, 타인을 이해하는 바람, 그리고 직관과 몰입 상태를 의미하는 공 혹은 비움입니다. 이 원칙들은 의사결정, 리더십, 창의성, 개인적 성장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는 전략의 도를 이해하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사시의 철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 행동,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산만함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규율, 집중력,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는 길은 훈련 속에 있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성공은 운이나 재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길러온 매일의 습관과 마음가짐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위대한 것을 성취하고 싶다면 무사시가 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헌신, 규율, 전략을 적용해야 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일본이 끊임없는 전쟁에 휩싸였던 1584년에 태어났습니다. 전국시대라 불리는 이 시기는 일본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사무라이 가문들은 권력을 위해 끝없이 싸웠고 검의 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삶과 죽음이 칼의 날카로운 끝으로 갈리는 갈등의 세계에 던져졌습니다. 무술 도장의 지도를 받으며 귀족 사무라이 가문에서 자란 당시의 대부분의 아이들과 달리 그의 성장 환경은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신맨 무니사이는 숙련된 검객이자 전투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무사시는 호화로운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사무라이 계급의 세련된 가르침에서 벗어나 일본의 험준한 산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고독과 자립을 경험한 것은 훗날 그의 규율, 적응력, 자기 통제의 철학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무사시의 첫 결투에 대한 기록은 그가 겨우 13살이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나이에 대부분의 소년들은 여전히 경험 많은 스승 아래서 검술의 기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규 훈련을 거의 받지 않은 무사시는 이미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성인 사무라이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상대인 아리마 기헤이는 명성 높은 무술학교 출신의 숙련된 전사였습니다. 자신의 실력에 자신감이 넘쳤던 아리마는 무사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쉬운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무사시에게는 경험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결단력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목검 하나만을 든 무사시는 압도적인 맹렬함으로 아리마를 공격해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순간 무사시는 결투가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전략, 공격성, 그리고 심리적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첫 결투 이후 무사시는 주군이 없는 사무라이, 즉 론인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대부분의 전사들이 강력한 영주와 명문 학교의 보호를 구하던 시기에 그는 종속되는 안락함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사무라이 문화의 엄격한 규칙에 얽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일본 전역을 떠돌며 도전을 찾고 자신만의 전투 스타일을 다듬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에게는 집도 재산도 스승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검과 발전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의지뿐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를 당시의 다른 전사들과 차별화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무라이가 엄격한 전통을 따랐던 반면 그는 진정한 숙달은 이론적인 학습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결투를 치르며 매번 새로운 전략을 시험하고 자신의 직감을 날카롭게 다듬었습니다. 그의 초기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는 1600년에 있었던 세키가하라 전투에서의 경험입니다. 이 전투는 16만 명이 넘는 사무라이가 일본의 미래를 걸고 충돌한 일본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아직 젊은 전사였던 무사시는 패배한 진영에서 싸웠습니다. 그는 대규모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훈련했던 명예로운 기술적 결투가 아니라 전장의 순전한 혼란, 유혈 사태,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단순한 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그의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그것은 전략, 적응력, 그리고 망설임이나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영광을 구하던 많은 전사들과 달리 그는 전투를 훨씬 더 심오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넘어선 정신의 시험이며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20대 후반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미 무패의 검객으로서 전설적인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수십 번의 결투를 치러 승리했고 매번 기술을 개선하고 전략적 사고를 날카롭게 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그의 이름을 영원히 새긴 가장 유명한 결투는 당시 최고의 검객 중 하나였던 사사키 코지로와의 대결이었습니다. 코지로는 평범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알려진 엘리트 전사였습니다. 그는 사람 키만큼 긴 날카로운 대퇴도인 노다치를 휘둘렀으며 제비 반환 기술이라고 불리는 방어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치명적인 공격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무사시에게 이것은 단순한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철학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결투는 1612년 간류섬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면 너머의 것을 항상 생각했던 무사시는 승리가 단순히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전장과 타이밍, 심지어 상대의 감정까지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시간에 도착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늦게 나타나 코지로를 기다리게 만들고 그의 내면에 좌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무라이는 시간을 지키는 것을 존중의 표시로 여겼지만 무사시는 그것을 심리전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무사시가 마침내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섬에 도착했을 때 코지로는 이미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었고 조급했으며 공격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진검을 사용하는 대신 그는 섬으로 가는 동안 노를 깎아 목검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기는 코지로의 노다치보다 길었기 때문에 무사시에게 거리상의 중요한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코지로의 전투 스타일을 연구하여 상대가 속도와 정확성에 의존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무사시는 또한 정확히 꽂히는 첫 번째 일격이 승패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코지로가 검을 뽑는 순간 무사시는 놀라운 속도와 힘으로 일격을 가해 코지로의 머리에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코지로는 반응조차 하기 전에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결투는 단순한 뛰어난 기술의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 적응력, 심리전의 완벽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사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전장에서 승리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먼저 승리하는 것입니다. 코지로가 전설적인 기술에 의존하는 동안 무사시는 타이밍, 속임수, 준비성을 사용하여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코지로를 육체적으로만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일격이 가해지기 훨씬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그를 꺾어 놓았습니다. 간류섬에서의 결투는 무사시 검술의 정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싸움 이후 그는 진정한 숙달은 타인에 대한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기 통제를 이루고 존재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는 것임을 깨닫고 점차 결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철학, 예술, 글쓰기로 눈을 돌렸고 자신의 삶의 교훈을 오륜서에 담아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상대를 찾는 대신 스스로를 통제하려 노력했으며 가장 위대한 전투는 검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치러진다고 믿었습니다. 코지로와의 결투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교훈 중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마음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생에서 단순한 무력은 당신을 아주 제한적인 곳까지만 데려다 줄 것입니다. 성공은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 적응하며 가장 철저히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든 인간관계든 자기 개발이든 도전을 극복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끝까지 버텨내는 능력이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무사시처럼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이미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년에 미야모토 무사시는 사회에서 물러나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미 전사, 전략가, 철학자로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의 관심은 전투와 경쟁을 넘어선 더 깊은 삶의 방식으로 이동했습니다. 1645년 죽음을 앞두고 그는 독행도, 즉 홀로 걷는 길이라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삶, 자기 통제, 세속적인 유혹으로부터의 초연함에 대한 그의 철학을 반영한 21가지 원칙의 목록이었습니다. 전사와 전략가를 위해 쓰인 오륜서와 달리 독행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규율, 목적,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행도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규율과 초연함입니다. 그는 부, 쾌락, 타인의 인정 등 욕망이 자기 통제의 가장 큰 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행복이 외부의 것에 의존한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원칙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입니다. 이는 포기하거나 수동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은 예측 불가능하며 현실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만 낳는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일에 불평하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힘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데서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상황에 좌절하는 대신 우리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적응하고 배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독행도의 또 다른 강력한 교훈은 자립입니다. 그는 평생을 주군이 없는 사무라이인 론인으로 보내며 홀로 여행하고 자신의 기술과 지혜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는 독립성이 개인의 자유를 위한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는 행복, 안전, 자존감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친구와 가족의 인정, 혹은 외부적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진정한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돈, 지위, 인간관계 등 외부적인 것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 실망과 통제에 취약해집니다. 초연함에 대한 이 생각은 안락함과 물질적 소유로까지 확장됩니다. 독행도의 원칙 중 하나는 쾌락 자체를 위해 쾌락을 추구하지 마라입니다. 무사시는 안락함을 쫓는 것이 나약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오락거리, 패스트푸드, 손쉬운 쾌락을 언제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안락함을 추구하면 어려움을 견디고 스스로를 규율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는 경지에 이르는 길에는 희생이 따르며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인생을 즐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일시적인 쾌락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지배하고 싶다면 만족을 지연시키고 도전을 받아들이며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독행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원칙 중 하나는 이별을 슬퍼하지 마라입니다. 이는 감정적 규율에 대한 그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그는 삶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람, 인간관계, 성공,
실패는 모두 오고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무언가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삶에서 이는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고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며 외부의 사건이 내면의 평화를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독행도의 또 다른 핵심적인 측면은 단순함과 미니멀리즘입니다. 무사시는 넘쳐나는 것은 방해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거의 소유하지 않았고 사치를 피했으며 오직 필요한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원칙 중 하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에 집착하지 마라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는 물질주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전자기기, 자동차, 명품 옷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으며 끊임없이 쫓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건이 목적에 기여해야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당신은 당신이 소유한 것에 통제당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덜 소유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독행도에서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주제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무사시는 세상의 일반적인 관습을 따르지 마라라고 썼습니다. 이는 사회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목적과 일치하는지 질문조차 하지 않은 채 학교, 직장, 결혼이라는 전통적인 길을 따라가며 남들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진정한 통제력은 자신을 알고 자신만의 길을 정의하며 그 길에 온전히 헌신하는 데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 독립성, 그리고 기꺼이 홀로 설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사시의 독행도를 어떻게 현대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산만함과 표면적인 인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집중력이 가장 가치 있는 화폐이며 기업들은 소셜미디어, 광고, 끝없는 오락을 통해 당신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자신을 지배하고 싶다면 집중력을 지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몰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소셜미디어를 제한하고 무의미한 산만함을 피하며 개인적 성장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을 끝없이 스크롤하는 대신 그 시간을 활용해 책을 읽거나 훈련을 하거나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그는 아무 쓸모없는 일은 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늦출 뿐입니다. 독행도를 적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쾌락과 오락을 추구하는 대신 매일 스스로에게 도전하십시오. 찬물로 샤워를 하고 일찍 일어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한계를 밀어붙이십시오. 그는 규율이 지속적인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어려움에 자신을 더 많이 노출할수록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안락함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역경이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자립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는 당신의 삶, 실패, 성공,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당신의 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구원해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훈련하고 노력하여 쟁취하십시오. 그는 스승이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험, 관찰, 끈질긴 노력을 통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가지고 살며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 무의미한 산만함을 놓아버리십시오. 오직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무사시는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매 순간이 의미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성장과 숙달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것을 뜻합니다. 무사시의 독행도는 단순한 규칙의 목록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삶은 안락함,
타인의 인정 또는 외부적인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규율, 독립성,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수천 가지 방향으로 끌어당기려는 세상에서 그의 철학은 진정한 통제력이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욕망을 통제하고 마음을 집중하며 불필요한 산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전투는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는 역사상 가장 심오한 통달의 지침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검술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전략, 규율, 자기 통제를 이해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1645년에 쓰인 이 책은 땅, 물, 불, 바람, 그리고 공이라는 자연의 요소를 상징하는 5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학습, 적응, 투쟁, 관점, 그리고 궁극적인 숙달의 각기 다른 측면을 상징합니다. 그는 이 5가지 원칙을 이해함으로써 전투, 비즈니스, 개인적 성장 등 어떤 분야에서든 탁월함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많은 철학 서적들과 달리 오륜서는 무서울 정도로 실용적입니다. 무사시는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복잡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직접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가 가르친 모든 것은 전투에서의 삶, 세밀한 관찰, 그리고 깊은 자기 규율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핵심적인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을 지배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지배할 수 있다. 책의 5장은 각각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이를 모두 합치면 자기 통제력을 향한 완전한 길을 형성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일은 하지 마라. 땅의 장은 모든 숙달의 기반입니다. 튼튼한 땅 위에 집을 지어야 하듯이 기술과 지혜도 강력한 기본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무사시는 사람이 위대함을 성취하기 전에 먼저 기본을 통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무술이든 비즈니스든 창의성이든 자기 개발이든 성공은 복잡한 기술을 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핵심 원칙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들은 기본을 건너뛰고 바로 고급 기술로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성공이 비밀스러운 공식에서 나온다고 믿으며 꼼수와 유행, 빠른 해결책을 쫓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본에 대한 통달 없이는 고급 기술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수천 번 똑같은 동작을 훈련하고 위대한 음악가들이 매일 단순한 음계를 연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즈니스, 개인의 성장, 그리고 모든 숙련의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탁월함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산만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사시는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당신의 장기적인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오락, 소셜미디어 중독, 부정적인 습관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깊이 있는 몰입과 의도적인 연습에 집중하십시오. 진정한 발전을 이끄는 바로 그 노력 말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있다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걸음씩 기본을 완벽하게 다듬는 데 전념하십시오. 물의 장, 자신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라.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을 띠며 장애물을 부드럽게 피해 흐릅니다. 이것이 물의 장이 전하는 교훈, 즉 적응력과 유연성의 중요성입니다. 무사시는 진정한 통달이란 하나의 길을 고집스럽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대처하고 진화하며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적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시대적인 신념에 집착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것을 치명적인 약점으로 보았습니다. 한 가지 싸움 방식만 아는 전사는 현장에서 전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에게 쉽게 패배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자는 뒤처지고 적응하는 자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현대의 삶에 이를 적용하려면 성장하는 마음가짐을 길러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모든 실수를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고방식에 열린 자세를 가지십시오. 비즈니스에서는 전략의 방향을 기꺼이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개발에서는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강하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라. 불은 투쟁, 역경, 그리고 갈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회복 탄력성, 마음가짐, 고난을 견디는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전투에서 불은 모든 것이 걸린 치열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불은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 즉 우리의 강인함을 시험하는 장애물, 실패, 고난입니다. 무사시는 진정한 숙달은 투쟁 속에서 벼려진다고 믿었습니다. 어려움을 마주해 본 적 없는 사람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쟁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피하고 쉬운 길을 찾으며 상황이 힘들어지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역경이 곧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에 의해 검이 단련되듯 사람의 인격은 시련을 통해 형성됩니다. 핵심은 투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우며 성장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회복 탄력성을 기르십시오. 압박감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도록 훈련하십시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생각의 틀을 바꾸십시오. 실패를 좌절로 보는 대신 학습 과정의 일부로 여기십시오. 모든 도전에는 숨겨진 교훈이 있습니다. 투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는 강해지고 그것을 피하는 자는 약한 채로 남습니다. 만 가지를 알기 위해 하나를 깊이 알라. 바람의 장은 다양한 관점을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무사시는 진정한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도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적들의 기술까지 배우며 여러 유파의 무술을 연구했습니다. 적들의 약점을 파악함으로써 그는 항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훈은 비즈니스, 인간관계, 리더십, 개인의 성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관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사람들을 더 잘 이끌기 위해 심리학을 연구합니다. 훌륭한 기업가는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자를 분석합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지혜를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철학을 공부합니다. 이를 적용하는 실용적인 방법은 배움을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폭넓게 읽으십시오. 철학, 비즈니스, 심리학, 과학을 공부하십시오.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더 많은 관점을 이해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욱 예리해집니다. 진정한 지성은 한 가지를 깊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데서 나옵니다. 존재하는 것을 부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알 수 있다. 비움을 뜻하는 공회장은 숙달의 가장 높은 단계, 즉 무심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몰입, 온전한 현재의 존재, 그리고 아무런 애씀 없는 자연스러운 행동의 상태입니다. 전투에서는 검객이 생각 없이 오직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인생에서는 망설임이나 자기 의심 없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망설이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무사시는 가장 높은 수준의 통달이란 의식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훈련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스포츠, 비즈니스, 창의성, 자기 개발에도 적용됩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생각 없이 반응하는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최고의 음악가들은 계산이 아니라 감각으로 연주합니다. 최고의 기업가들은 두려움 없이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적용하려면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머릿속의 소음을 잠재우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숙달이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전사들만을 위한 고대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의 철학은 봉건시대, 일본에서 그랬던 것만큼이나 현대 사회에도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규율,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초연함에 대한 그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업가이든 운동선수이든 예술가이든 아니면 그저 삶을 더 낫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든 말입니다. 매일의 규율과 습관, 무사시의 삶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규율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건을 거의 소유하지 않았고 사치를 피했으며 매우 체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중심에 깊숙이 관여했던 많은 사무라이들과 달리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오직 훈련, 자기 개발, 그리고 기술의 완성에만 몰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검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숙달의 열쇠가 동기부여나 재능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규율 있게 쏟아붓는 노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만함과 일관성 없는 태도로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사방에 즉각적인 만족이 널려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끝없는 오락거리, 소셜미디어, 패스트푸드, 그리고 곳곳에 도사린 편안함, 초점을 잃고 미루고 나쁜 습관에 빠지기 너무나 쉬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규율이 성공의 토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습관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인생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중력과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 강력한 매일의 루틴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아침 루틴을 통해서입니다. 오늘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체계적인 아침 의식을 따릅니다. 여기에는 명상, 일기 쓰기, 운동 또는 집중력 있는 깊은 몰입의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산만함에 빠져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명확성과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실천은 잉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사시는 너무 많은 소유물과 안락함이 사람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이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간까지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환경에서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규율이 근육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작지만 일관된 발전에 전념하면 됩니다. 더 일찍 일어나든 집중할 시간을 따로 떼어놓든 삶에서 산만함을 제거하든 핵심은 반복과 헌신입니다. 그는 길은 훈련 속에 있다는 철학으로 살았습니다. 즉, 자신을 지배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쏟아붓는 열정이 아니라 매일의 연습을 통해 구축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서든 위대해지고 싶다면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강인한 정신력과 두려움의 극복. 무사시는 두려움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망설임이나 의심이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는 승리와 패배의 차이가 단순히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한 번은 전사는 매일 마음속으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는 우울한 생각이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적들이 종종 불안감에 마비되어 있을 때 그는 이 마음가짐 덕분에 차분하고 정확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두려움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진검승부 때문이 아니라 인생에서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정신적 장벽들이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전투와 마찬가지로 성공의 80%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행동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이 자신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전을 피하고 안전한 길만 택하며 결코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무사시는 두려움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힘을 가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강력한 방법은 자발적인 불편함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불편한 상황에 두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찬물 샤워, 단식, 침묵, 강도 높은 육체 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불편함은 일시적이며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피하는 대신 직접 부딪히십시오. 두려움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두려움이 당신을 통제하는 힘은 줄어듭니다. 대중연설이든 비즈니스에서의 위험 감수든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히는 일이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뿐입니다. 그는 가장 강한 전사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인생에서 두려움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지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극복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보도록 마음을 훈련한다면 두려움은 장애물에서 성공을 위한 도구로 바뀔 것입니다. 초연함의 예술. 무사시의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는 초연함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감정, 특히 욕망과 집착이 판단력을 흐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믿었습니다. 전략보다 감정으로 싸우는 전사는 무모합니다. 결과나 사람,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은 취약해집니다. 진정한 통달은 이성적이고 규율을 지키며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통제하는 데서 옵니다. 이것이 그가 사랑이나 인간적 유대를 반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는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누군가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 너무 감정적으로 얽매여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사시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되 절대 자신의 본질을 잃지 마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초연함은 탐욕, 자만심 혹은 단기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리보다 감정을 앞세우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충동적으로 투자하거나 유행을 쫓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 적응하기를 거부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 원칙의 현대적 적용은 스토아 철학과 깊이 연결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과거의 실수, 혹은 통제 불가능한 사건 등 당신의 힘 밖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행동, 마음가짐, 그리고 결정에 집중하십시오. 초연함을 기르는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일기 쓰기입니다. 무사시는 혼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며 검을 벼리듯 마음을 예리하게 가다듬는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공한 사람들도 매일 시간을 내어 마음을 비우고 성찰하며 통찰력을 얻는 이 연습을 따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무언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심호흡을 하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평가하십시오. 초연함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연습이 필요하지만 일단 숙달되면 충동적인 반응과 감정적 불안정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철학은 감정에 지배당하는 자는 외부의 힘에 통제당하지만 초연함을 기르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남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차분하고 규율을 지키며 집중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무사시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규율,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초연함에 대한 그의 교훈은 사무라이 시대만큼이나 현대의 삶에도 훌륭하게 적용됩니다. 강력한 일일 습관을 기르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불필요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도달하는 수준의 삶의 통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숙달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개선, 훈련, 그리고 자기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전장이 결코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내면의 나약함과의 싸움입니다.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면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시 자신의 말처럼 길은 훈련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길을 걸을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철학에 대한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숙달은 완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전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라는 것입니다. 무사시 본인도 결코 자신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60번이 넘는 결투에서 승리하고 오륜서를 집필하고 평생을 바쳐 기술을 연마한 후에도 그는 자신을 통제하는 길에는 결코 끝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에게서 얻을 수 가장 위대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통달의 길에는 최종 목적지가 없으며 오직 여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의 일생 전체가 이 생각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매일 훈련하며 기술을 연마하고 마음을 날카롭게 다듬으며 규율을 길렀습니다. 그는 행동하기 위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훈련하고 배우고 적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기른 훈련 속에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숙달은 한번 성취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일관된 행동을 통해 매일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연마하든 마음가짐을 개선하든 몸을 단련하든 핵심은 매일 그 자리에 나타나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성공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즉각적인 결과, 즉각적인 발전, 즉각적인 통달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위대함으로 가는 길이 느리고 까다로우며 종종 불편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인내와 규율이 필요하며 발전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조차 그 과정을 기꺼이 껴안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통달은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포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나아갑니다. 무사시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자아를 통제하는 것이 곧 인생을 지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 습관, 규율 등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산만함, 감정, 타인의 의견과 같은 외부의 힘에 항상 조종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규율, 회복 탄력성, 적응력을 기른다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핑계 대기를 멈춥니다.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 결정, 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온전한 통제권을 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한 검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전략가였으며 삶을 탐구하는 구도자였습니다. 그의 교훈은 비즈니스, 인간관계, 창의성, 개인적 성장을 비롯해 현대인의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도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은 환상이고 규율은 자유이며 성공은 운이 아니라 매일의 노력의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통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작하기에 완벽한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자면 완벽한 순간이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의 기술, 마음가짐, 당신의 삶 등 그 어떤 것이든 더 나아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늘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은 훈련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사시가 남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당신을 이기는 날이고 내일은 당신보다 부족한 자들을 이기는 날이다. 진정한 전투는 항상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통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